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아담스의 재해 발생 과정 이론, 다른 말로 아담스의 도미노 이론이 되겠죠. 도미노 이론의 단계로 순서가 옳은 것은 반드시 아담스는요, 첫째 관리 구조예요. 관리 구조. 이 관리 구조가 되고 2단계 봐봐요. 그럼 관리 구조가 1단계니까 요거 3번과 4번은 답이 안 돼요. 2번에서요, 전술이 먼저냐 작전이 먼저냐, 반드시 우리 아담스는요, 작전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전술을 하고 그 다음에 4고는 항상 사지가 되겠죠. 5는 재해가 되겠죠. 이런 순서로 된 것이 바로 아담스의 재해 발생 과정 이론이고요. 또 특히 이 문제 역시 바로 실기 필답형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에서도 이렇게 하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은 안전한 합격, 단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기 이론 강의부터 하셔야만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필기는 혼자 하고 실기는 듣는다. 그렇게 하죠. 차라리 저는 반대로 합니다. 필기는 듣고 실기는 안 들었죠. 왜? 제가 필기 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 내용에서도 이론 내용에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담스의 연쇄 이론은요, 1단계 관리 구조, 2단계의 작전적 에라에서는요, 경영자 감독의 행동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전술은요, 불안전 행동과 조건도 포함되고, 이거는 역시 하이니의 3단계와 역시 동일합니다. 10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는요, 이것은 일종의 그냥 사고 예방 기본 원리 5단계라 그러지만 하이니어 사고 방지 5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2단계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2단계는요,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점검 및 검사 및 조사 실시를 한다, 작업 분석 위험 확인을 해요. 그러나 제도적인 개선안은 2단계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해설을 잠깐 보면요, 바로 2단계는 사실의 발견이에요. 우리 요사이 말하는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2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는 사업장이 적합한 조직을 통해 사고 및 활동 기록을 검토한다든지, 두 번째 작업 분석을 한다든지, 셋째 점검 및 검사를 한다든지, 넷째 사고조사, 다섯째 각종 안전회의 토의하고, 여섯째 작업 공정 분석과, 일곱 번째 관찰 및 보고서 연구 등을 통하고요, 불안전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2단계 팩트를 발견하는 거고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11번째 문제입니다. 11번째는요, 갈로속 써 있는 거, 이 문제는요, 여러분 3과목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에도 출제가 되고 6과목인 건설 안전 기술에도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대상 사업장이 다음 갈로 안에 알맞는 것은 했어요. 연면적이 얼마냐? 바로 5,000이죠. 5,000 메타의 자성을 가지고 우리는 평방메타라고 그러죠. 메타의 자성 이상의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라든지 단열 공사일 때는 어떤 거냐? 바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해설을 보면 유해위험 방지계획 제출 대상 사업은 쭉 가서 지상 높이도 31m 맞지만은 바로 연면적 3만 제곱도 맞지만은요, 여기서 나와 있어요. 냉동이라든지 냉장 창고 시설은 얼마? 연면적 얼마? 5,000제곱미터. 그래서 5,000제곱미터가 바로 요놈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124쪽에도 있지만은 우리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120조 대상 사업장의 종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역시 11번째 문제도 실기 필답형에서도 갈로속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12번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설물 안전관리법이,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시설물 안전특별법은요,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국토교통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냐고, 이거는 법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간보에 보관해요.
간보에 고시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간보는요, 모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조직에 항상 알려주게 있고요. 일반 국민들도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한 것이 간보입니다. 우리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때요? 법을 하면 반드시 사전에 간보에 게시해서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147쪽에 있습니다. 13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산업안전보건의 심의의결사항은요,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의무와 동일한 내용이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요, 첫째,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관한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되죠. 근로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의 사항도 해야 됩니다.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특히 알아도 일반 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것은 역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우리 중대재해는 한번 복습해보면 첫째,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중대재해입니다. 둘째,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몇 명? 2명 이상 발생하는 것도 중대재해입니다. 세 번째는요, 같은 종류나 질병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것도 우리는 중대재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것도 역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고, 네 번째요, 안전장치라든지 보호구입 적격품 여부를 확인에 관한 사항도 보호자 기술주 누가 해? 요거는 바로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 다른 말로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법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요, 산업안전보건의 심의, 가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 요거는 1호부터 5호까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도 동일하고요.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상세한 내용 어디냐 하면 우리 교재 109페이지에 잘 나타내고, 그뿐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문제는 또 어디 나왔냐? 그래서 제가 또 확인 이래 놨어요. 어디? 2018년 3월 4일 날 문제 20번에도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재해 원인 분석 방법 중에서 우리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은 4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사고의 유형이라든지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이렇게 도표하고 큰 순서대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걸 뭐냐 그러면 이걸 바로 파레토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레토도는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방법이 바로 우리는 재해 분석 통계 원인 분석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제가 그림으로도 모두 표현해서 여러분이 한눈에 그림만 봐도 이게 파레토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15번째 문제는 재해 발생의 간접 원인이에요. 우리는 1번부터 해서 1번에 직접 원인은 불안전 행동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간접 원인은요. 간접 원인은 원래 5가지가 있죠. 첫째, 기술적 원인이 있고, 교육적 원인이 있고, 관리적 원인이 있고, 정신적 원인이 있고, 신체적 원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접 원인 2차 원인이 아닌 것은, 여기 잘 봐요. 안전교육적 원인, 학교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요건 당연히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혼돈될 수 있어요. 우리 재해 발생의 원인은 학교교육적 원인은요, 여기 해놨어요. 제가 기초적인 원인이라고 그러고, 안전교육적 원인을 가지고 우리는 2차 원인, 간접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혼돈되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8일 날도 2017년 5월 7일 날도 그대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최근 문제를 보라는 이 뜻입니다. 16번째입니다. 안전관리는요, OC를 말하고 있어. OC는 다른 말, 이거 안전행동 실천운동이라고 그러죠. 아닌 것은 이거는 OC는 정의정돈, 청소청결, 전심전력, 점검 확인 이렇게 나오겠죠. 복장단, 통제관리가 답이 되겠고요. 요놈도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OC는 복장단정, 청소청결, 정의정돈, 점검 확인, 전심전력이 있고요. 또 요런 문제도 나오죠. 3정 OS를 쓰라. 3정은 뭐요? 정품, 정량,
정위치를 말하고 O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을 어떻게 습관화하는 것이 바로 OS가 되겠습니다. 1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째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과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세부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이거는 항상 어떻게 30일이 30일.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일은요, 우리는 변경될 날 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138쪽도 있지만은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 안전보건관리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30일 변경된 법으로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이것도 처음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꽤 오랜만에 강도율이 1.25예요. 도수율이 10인 사업장의 평균 강도율이에요. 이건 공식만 하면 간단해요. 평균 강도율은요, 도수율분의 강도율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도수율 얼마? 바로 10입니다. 강도율이 1.25니까 곱하기 1000을 하니까 125입니다. 이거는 125와 12.5가 이제 잘못하면 12.5를 해서 꼭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를 시험장에 갖고 가야 돼. 당연히 계산기를 갖고 가죠. 뭐 이런 것 알면 되겠고요. 19번째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표지에 대해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산업안전보건표지에서 우리는 지시표지가 한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요?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의 기준 중 안내표지 종류가 아닌 것은요. 딱 답이 벌써 보였어요. 안내잖아요. 뭐로 나타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내죠. 이거는 뭐요? 2.5지 역시 40 색도 기준으로 나타낸다. 금연하는데 이거는 뭐요? 금연은 어디에 해당돼? 당연히 금이니까 금지 표지에 해당되는 거죠. 틀렸어요.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들은 모두 다 뭐다? 안내 표지예요. 안내 표지는 녹십자, 응급구호, 들것, 세안장치. 그 외에도요. 뭐 여기 그림으로 잡아 비상용 기구, 그다음에 여기는 뭐요? 비상구,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역시 2017년 8월 26일 날 기사에도 출제됐습니다. 20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20번째는요. 산업안전부 안전관리자가 수행할 업무가 아닌 것은 단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고 해서 이 업무는 누구의 업무예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딴과 동시에 안전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등록하면 여러분의 업무입니다. 뭐야?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조치여건이 할 수 있죠. 제가 항상 강조했어요. 둘째,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보호자 및 조언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업무입니다. 셋째,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자 지도 여러분의 업무입니다. 맞죠?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 누가 해? 요거는 바로 관리 감독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업무는요.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인정한 안전인증 대상기구, 위험성 평가,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사업장 순회점검, 재해 발생 원인 조사 분석, 산업재해 통계 유지 관리, 법 또는 법원 명령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호자 및 조언 지도, 업무 수행 내용 기록 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등 10가지 업무가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1-32쪽에 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3조에 되어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업무는요, 바로 여러분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실기 필답행에도 자주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문제고요. 이번 시험은요, 한번 분석을 한다면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는 문제다. 단, 여러분 혼자 했을 때 힘들지 몰라도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만점, 100점 중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강은요, 두 번째 과목이죠. 뭐요? 산업심리미 교육에서도 100점 중에 100점을 향해서 함께 가겠습니다.